안녕하세요, 미스티파입니다. 두 번째 영상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디앱은 아베라고 불리는 다른 탈중앙 대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. 제가 첫 번째 영상 컴파운드에서 어떻게 적금을 하고 어떻게 탈중앙 대출 서비스 플랫폼에서 적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상승장에서 가격 상승 이후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,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알려드렸는데요. 이번에 소개 드릴 아베라는 플랫폼도 사실 굉장히 거의 똑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단지 UI가 좀 다르고, 그리고 적금과 대출 이자가 또 다르겠죠. 왜냐하면 적금과 대출 이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니까요. 요 아베라는 플랫폼이 메인넷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몇 달 전에 2020년 1월에 메인넷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요 메인넷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뭐라 그러죠? 툴이라 그러나? 툴을 소개를 했는데, 그게 바로 플래시 론입니다. 플래시 론이 뭐예요? 대출이잖아요, 대출. 플래시는 그 불빛이 반짝하는 만큼의 순간의 찰나.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대출을 받는 대출이래서 플래시 론이라고 부르는데, 요거는 개발자만 쓸 수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가 있을까 감명을 받아서 한번 좀 따라해 보려고 찾아봤는데, 도저히 저같이 비개발자는 할 수 없는 그런,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툴입니다. 개발자님들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정말 멋있습니다. 제가 이 플래시론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 플래시론 툴 때문에 BGX라는 또 다른 탈중앙 대출 서비스가 받은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. 거의 한 12억, 한화 12억 가까운 돈을 잃었는데요.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, 사실 이거는 해킹이 아니었어요. 해킹이 아니었고,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작은 허점과, 그리고 그 플래시론이라는 툴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이용한 차입거리였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. 네, 그 플래시론 소개 드리기 전에 컴파운드와 아베가 어떻게 다른 제 그 용어를 쓰고 어떻게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스크린 같이 공유해서 보시죠. 네, 아베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. 주소는요, app.ave.com입니다. 여기 보면은 제 메타마스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아베가 무엇이냐 여기 써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. 적금을 하고 이자를 얻어라. 그리고 너의 자산을 통제하고 혁신시켜라. 아베는 머니마켓 프로토콜로 사용자가 매일매일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서 이자를 벌 수 있고, 또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.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. 디포짓, 예금할 때 예금하고 이자를 얻어라. 대출을 받아라. 16개의 다른 토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. 먼저 디포짓 눌러서 볼게요. 네, 이렇게 여러 가지 토큰이 있는데요.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더리움밖에 없기 때문에 제 지갑에 있는 잔고가 이만큼이다 라고 써 있네요. 이더리움 APY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적금 이자율이라고 저희 컴파운드에서 동일하죠. 굉장히 적네요. 0.06% 밖에 안 돼요.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다이, 그리고 USDT 굉장히 높네요. 30%나 되네요. 네, 이걸 클릭해서 한번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볼까요? 제가 다이가 지갑에 없기 때문에 제 잔고가 0이라고 뜨고 있습니다. 여기 디테일 상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?
utilization rate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. 실제 입금이 돼 있는 다이 풀 중에 얼마만큼의 유동성이 사용되고 있느냐. 약 80% 정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.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. 보면은 total liquidity, 토탈 총 유동성, 다이 유동성이 얼마냐? 와, 굉장히 이만큼 금액의 다이가 있다고 하고요. 이 중에서 80%가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대출을 할 수 있는 다이 금액은 이만큼이 남았다. 20만 달러 정도의 다이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Deposit API라고 써있네요. 요거는 예금을 할 때 1년 동안 받는 예금 이자가 몇 퍼센트냐? 약 9% 정도 되는데요. 그 컴파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적금 이자는 그 적금과 대출 간의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치가 바뀐다는 거 말씀드렸죠. 보시면은 여기 borrow AP라고 써 있네요. 요것도 저희 컴파운드에서 동일한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 대출 이자가 얼마냐? 대출 이자가 25.4%다라고 써 있는 거죠. 근데 보시다시피 그 borrow 대출 이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직역을 하자면 안정적인 이자 대출 이자는 25%를 내야 되지만 그 변동성이 심한 이자를 선택할 경우 11%밖에 안 내도 된다. 1년 이자가.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요게 제가 그 FAQ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.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안정적인 대출 이자는 전반적인 대출 플랫폼에서 그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변동이 크지가 않다. 그런데 이제 변수가 심한 이자 API를 선택할 경우 이자는 낮지만 이 수치는 아베 플랫폼에서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.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요 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 대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유익할 수가 있지만 추천하는 것은 이것을 추천한다라고 써 있네요.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 차이점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예전 데이터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여기 헬스 팩트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볼까요? 먼저 디포짓은 동일합니다. 제가 이더리움밖에 없기 때문에 네, 이더리움 100%를 디포짓을 하면 안 되겠죠. 가스비가 모자랄 테니 50%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약 5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. 축하합니다. 네,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네요. 대시보드에 가가지고 보겠습니다. 지금 5달러 정도가 있네요. 보면은 여기 작은 숫자로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죠? 적금 이자를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Use as Collateral이라는 이 토글이 버튼이 켜져 있는데요. 이게 켜져 있으면은 제가 여기 대출 받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아, 이거 담보로 쓰지 않겠어. 그러면은 단지 단추를 내리면 되는 거죠. 근데 이 모든 게 온체인,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를 클릭을 하든 제가 항상 그 트랜잭션을 보내야 돼요.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눌렀을 때 가스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. 네, 그냥 다시 고백해가지고 켜놓는 걸로.
여기에서 이제 withdraw, 인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. 저는 이 지금 적금한 이더를 담보로 대출을 한번 받아볼게요.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, 다이 가장 높죠. 네, USDT는 뭐 30%나 되네요. 제가 이 중에서 체인링크 토큰을 대출해 보겠습니다. 클릭을 해서 한번 또 상세 페이지를 볼까요? 네, 뭐 이만큼의 체인링크 토큰이 있는데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. 안정적인 대출 방식을 선택을 할 시 이자가 연이자가 3% 정도이고요. 변동이 심한 대출 방식을 선택을 할 시 연이자가 0.12%밖에 안 되네요. 여기 loan to value라고 써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. 무슨 뜻이냐면은 그 컴파운드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이 뭐였죠? 100대 150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150만큼의 이더리움을 가상화폐를 집어넣었을 때 100만큼의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.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좀 더 이해하기 쉽게 75%라고 했네요. 그러니까 제가 10달러에 해당하는 적금을 부었을 시 7.5, 최대 7.5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75%에 해당하는 게 이 정도의 링크다. 그래서 제가 100%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75%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죠. 75%에 해당하는 토큰을 대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ontinue. 네,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자 방식을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테이블 클릭했을 때 나온 메시지를 보면요.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다. 너가 만약에 안정적인 그 이자를 지불을 하고 싶다면은 스테이블을 선택을 하여라 라고 써 있고요. 베리어블을 클릭을 하면요.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의해서 그 이자 비율이 매 초마다 재계산이 된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가 현재로서 보면 체인링크 토큰은 굉장히 낮죠. 그러니까 이 이자 비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.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보았을 때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 사용되고 있는 비율이 거의 80%를 넘었죠. 그럴 경우 이 이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제 대출을 갖고 원금을 회수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제가 빌린 토큰을 굉장히 많이 다들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대출을 갚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비율이 높은 토큰을 대출할 경우에는 스테이블로 가시고 지금 체인링크처럼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토큰을 대출할 때 그냥 베리어블 이자 방식을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선택을 하고요. 디테일 선택 다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또 제출을 합니다. 개수비가 너무 높네요. 네, 됐네요. 대시보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. 보로잉을 가서 보시면요. 이제 대출 페이지죠. 지금 3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체인링크 토큰을 대출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대출 이자는 0.12%이고요. 여기에서 지금 대출 이자 타입 종류를 베리어블 그리고 변동성이 큰 것으로 했는데 이거를 스테이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단지 이 버튼을 다시 토글을 껐을 때 아까 전처럼 가스비를 내서 트랜잭션을 보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.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헬스 팩터가 1.42라고 떠 있는데 사실 요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여기에서 써 있기로는 너가 대출받은 자산과 그리고 원금이 얼마나 안정적인 비율을 가지고
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. 여기에서 써있기를 수치가 1보다 높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. 왜냐하면 1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그 원금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. 라는 것이거든요. 제가 지금 1.4이잖아요. 엄청나게 높은 거네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먼저 그 대출 받은 금액을 좀 되갚던지 혹은 저희 예금을 더 넣어서 담보 자산 금액이 5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. 컴파운드하고 동일합니다. 단지 여기에서는 헬트 팩터를 보여주는 게 좀 유저들이 내가 지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. 체인링크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혹은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 모든 원금이 청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. 이 좀 더 자세하게 부분을 알고 싶은 분께서는 첫 번째 컴파운드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는 다 리페이 다 하고요. 청산이 아니라 그 대출을 갚고 그리고 적금한 것을 다 정리를 할 건데요.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플래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요. 이 플래시론이 굉장히 핫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. 이번 주, 저번 주. 제가 요게 이 어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 그러는데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은 developers.aave.com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요. 랜딩풀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네, 여기 플래시론이라고 써있죠.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슬라이드 보면서 이 플래시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.